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팟캐스트로 인사드리게 됐네요. 지금 저는 좀 많이 바빴어가지고 팟캐스트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드래프트를 했거든요. 매년 하고 있긴 했는데 오랜만에 그 헤드투헤드 리그가 매니아에 홍보글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오랜만에 20인 리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죠. 9월 17일 오후 10시에 라이브 드래프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20인 드래프트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1부, 2부로 나눠서 10팀씩 제 마음대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무지성 리뷰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1부에서는 1픽부터 10픽까지, 그리고 2부에서는 11픽에서 20픽 드래프트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화면을 보시면 위에 저희 이제 평가 항목이 있고 밑에 팀 이름과 선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선수 개개인의 측면보다는 위에 써져 있는 카테고리에 맞춰서 최대한 그거에 최적화시킨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드래프트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전혀 아무런 악감정이 없으면 미리 밝혀드리고, 철저히 선수 드래프트에 입각을 해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제 팟캐스트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팀은 지수팀입니다. 네, 영광의 1픽으로 선발이 된 팀이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1픽은 니콜라 요키치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비아스 해리스, 세 번째 말콤 브록던, 네 번째 데릭 화이트, 5라운드 픽 보그단, 그리고 6라운드 픽 카일 쿠즈마, 7라운드 픽 세스 커리, 8라운드 갈리날리, 9라운드 TJ 오렌, 10라운드 폴 밀셉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요키치는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부동의 1픽으로 뽑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픽부터 이제 조금 얘기할 게 생기는데, 토비아스 해리스, 말콤 브로그던은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 두 선수가 이제 저희가 유저들이 생각하는 그 평균치가 있잖아요. 그 평균치를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선수들이거든요. 특히 해리스는 그래도 좀 잘 뛰는데 브로그던은 좀 시즌아웃 된 경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인디애나에서도 그렇게 막 혹사를 시키면서까지 스탯을 많이 뽑아내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4라운드 픽 데릭 화이트도 사실 샌안토니오 스퍼스 선수들이라 하면 정말 카와이 레너드, 그리고 예전에 데로잔, 알드리치, 이 셋 외에는 사실 스탯이 잘 안 나오는 선수들이었어요. 머레이나 그나마 조금 나왔지, 나머지 선수들은 정말 그 스퍼스의 로테이션 농구에 초점을 맞추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스탯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데릭 화이트도 이 유형에 포함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4라운드에 맞춰서 이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4라운드에 뽑히기가. 네, 그래서 4라운드 픽은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5라운드 픽 보그단도 사실 지난 시즌만 해도 그 장기 부상을 한번 겪었어서 FA에 좀 많이 풀려 있었던 선수였어요. 좀 부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막판에 이제 좀 많이 채가고 했었는데, 이 선수를 5라운드로 데려갔다. 물론 보그단이 꾸준히 잘해주면 굉장히 좋은 선수긴 한데 좀 슈터이다 보니까 기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선수 말고 다른 슈터를 데려왔으면 조금 어땠을까 싶어요. 그래서 괜찮지만 조금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카일 쿠즈마 이번에 워싱턴으로 이적을 했죠, 결국. 근데 사실 워싱턴은 브래들리 빌을 제외하면 2옵션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쿠즈마한테는 기회의 땅이죠. 그래서 6라운드 픽은 괜찮았다. 그리고 세스커리도 3점 슛을 한 시즌에 200개 이상 넣어줄 수 있음에도 3점 슛 야투율, 그리고 전체 야투율 다 괜찮은 선수여서 또 자유투도 좋고 그래서 잘 뽑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갈리날리도 자유투에 굉장히 특화된 선수죠. 다만 좀 유리몸이긴 한데 애틀란타에서
그 좀 관리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그단이랑 좀 겹치는 게 조금 아쉽고, TJ 워렌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즌에 5라운드로 뽑았다가 그 발 골절 부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완전히 그냥 시즌 아웃급 부상을 당했어서 제가 드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알려진 소식이 없어요. 네, 소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네,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리그는 IL 플러스 슬롯이 한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슬롯 한 자리를 채워놓고 시작을 하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일단 워렌의 복귀 소식이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네, 여차하면 시즌 전에 처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폴 밀셋 마지막으로 브루클린으로 갔는데, 사실 알드리지까지 만약에 브루클린으로 복귀를 한다 그러면 그리핀, 알드리지, 밀셉이 같이 뛰는 건데, 이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백업 자리를 수행을 한다 그러면 사실 출전 시간이 아무리 길어봐야 15분에서 20분 사이거든요. 어쨌든 4쿼터 48분이니까 3명이 나눠 뛴다고 하면 16분씩?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대 16분이어서 네, 좀 스탯이 덴버에 있을 때보다 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키치랑 해리스를 제외하면 뭐 많이 쳐서 브로그던, 쿠즈마, 커리까지는 괜찮은데 나머지 픽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팀은 무등골 호랭이 팀입니다. 네, 쿤보, 모란트, 제럴드 앨런, 디니디, 콜리, 도트, 올리닉, 클라크, 아로포드, 저스틴 알러데이 이렇게 뽑았습니다. 사실 요번 그 드래프트 전체 탑 3가 요키치, 돈치치, 그리고 쿤보 그 밑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커리, 듀란트, 하든 이렇게 좀 많이 추려지더라고요. 근데 이 픽으로 쿤보가 나온 경우는 흔치 않았어요. 보통 3픽이나 4픽에서 많이 뽑았었는데 그냥 이 픽으로 데려가셨더라고요. 이건 뭐 취향 차이니까. 그리고 자모란트 잘 데려오신 것 같아요. 자모란트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평가된 포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빠르고 파괴력도 있는데 뭔가 좀 디에런 팍스보다 좀 덜 신뢰감이 생겨가지고 좀 밀린 것 같은데, 저는 모란트가 이번 시즌 좀 잘 해준다면 디에런 팍스랑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성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3라운드 픽이 좀 일렀어요. 이거는 무등골 호랭이님도 드래프트 후에 리뷰를 하면서 인정하는 부분이었는데, 앨런이 좀 일찍 뽑혔어요. 왜냐하면 그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신인 모블리도 있고 또 마카넨도 이번에 클리브랜드로 이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이 나눠 뛴다고 하면 확실히 볼륨 스탯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건 좀 아쉬웠다. 근데 어쨌든 센터 슬롯이 그 2, 3라운드 그쪽에 좀 많이 절벽 구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쟁여놓으신 거니까 사실 슬롯 채우는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은 선택이었는데 좀 일렀다. 그리고 디니디가 쿠즈마와 함께 워싱턴을 갔죠. 근데 이 선수도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시즌이기 때문에 출전 관리를 좀 많이 빡세게 받을 것 같긴 해요. 뭐 물론 건강하다면 더 많이 뛰겠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콜리 5라운드는 잘 뽑은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에 제가 7라운드쯤에 뽑았었는데 굉장히 잘 해줘서 그때 리쇼논즈랑 바꿔 먹었었는데, 네, 콜리도 이번 시즌 잘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나이도 좀 있고 햄스트링이 항상 주기적으로 터지는 그런 햄스트링 이슈가 터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출전 시간 관리를 잘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트, 지난 시즌에 잘 해줬었죠. 득점력도 좋고. 근데 팀이 오클라호마여서 이번 시즌에 과연 또 만약에 탱킹을 하게 된다면 또 시즌 중후반부터 돌아가면서 경기 안 나오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닉 이번에 디트로이트로 이적을 했죠. 아마 주전 파포 또는 센터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할 텐데, 이 선수는 보통 3점 슛을 많이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선수예요. 특별한 선수이기 때문에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랜든 클라크는 사실 지금 멤피스에서 이 선수를 계속 데려갈지 아니면 로테이션 아웃을 시켜서 뭐 다른 팀에 팔지, 이거를 아직 좀 못 정한 상태예요. 왜냐면 플레이오프 때 클라크 선수를 거의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과연 더 뛸 수 있을지 그거부터 일단 좀 걱정을 해야 될 수준이어서, 일단 이거는 시범 경기를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거기서 좀 많이 중용받지 못한다 싶으면 과감하게 드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로버드 괜찮습니다.
보스턴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크게 뭐 적응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 피딩 능력 너무 좋고 또 센터 치고 ATO도 2.8 이상을 찍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9라운드에 저스틴 할러데이도 인디애나에서 지금 몇 년 이상 뛰었기 때문에 본인이 수행할 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스틸도 굉장히 좋은 선수여서 10라운드 픽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좀 3라운드 제럴 앨런 좀 일찍 뽑았고 디니디 몸 상태 지켜봐야 되고 브랜드 클라크 이 선수가 과연 로테이션 아웃됐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외의 픽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 팀입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 팀입니다. 네, 지난 시즌에 굉장히 부침이 심했던 팀 중에 한 팀이죠. 지난 시즌에 워낙 그 트레이드 투표가 올라갔을 때 비토를 통한 견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팀 중에 한 팀입니다. 네, 일단 스테판 커리, 주루 할러데이, 또 리션 홈즈, 디안젤로 러셀, PJ 워싱턴, 카일 앤더슨, 윌 바튼, 테런스만, 디앤서니 멜튼, 그리고 돈테 디빈첸조 이렇게 뽑았습니다. 일단 커리 3픽. 네, 좀 네, 어쨌든 2픽 쿤포, 3픽 커리 이러면 돈치치가 4픽으로 밀리죠. 이거가 좀 저는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돈치치가 도쿄올림픽에 출전을 하면서 좀 체력을 많이 소진했다. 그래서 정규 시즌 들어가면 조금 힘이 빠질 것 같다라는 분석을 통해서 커리를 뽑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커리를 뽑았고 주루 할러데이 사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생각하면 충분히 2라운드 후반 픽으로 뽑힐 만한 선수였고 리션 홈즈 이 선수도 아마 앞에 있던 제러드 앨런 픽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스탯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떡떡 간간히 찍어주고 또 수비 스탯도 괜찮고 득점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름값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시즌에 재계약을 했는데 혹시 또 재계약하고 들어눕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막 엄청 높게 뽑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백업으로 트리스탄 탐슨이 들어오긴 했지만 탐슨이 주전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리션 홈즈의 입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라운드 디안젤로 러셀 78픽이죠. 제가 지난 시즌에 두 리그에서 모두 뽑았었던 선수인데 시즌 중반에 갑자기 부상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조금 아쉽게 됐었어요. 근데 타운스랑은 사실 지난 시즌에 거의 못 뛰었었거든요. 타운스도 아파서 다쳐서 못 나오고 또 경기 외적인 이슈도 많아가지고 못 나오고 러셀도 시즌 중반에 갑자기 한 6주 이상 안 나오는 바람에 서로 동시 출전하는 경기가 시즌 초반 3경기랑 시즌 막판 경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타운스와의 호흡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4라운드 78픽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이 선수도 은근히 좀 많이 깨지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고 PJ 워싱턴은 제가 봤을 때 센터 슬롯 채우려고 뽑은 것 같아요. 83픽으로 조금 이르긴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나머지 5명 선수 픽들을 보면 센터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홈즈랑 워싱턴 박아두고 나머지는 이제 다 그 득점할 수 있는 좀 아니면 유망주 픽들을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카일 앤더슨 제가 지난 시즌에 FA로 썼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딜런 브룩스가 공격을 담당하고 카일 앤더슨이 수비를 담당하는 선수여서 이 둘을 합치면 르브론이 된다. 저는 이런 가설을 세웠었는데 어쨌든 수비적인 스탯을 이리저리 많이 쌓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어시스트, ATO도 좋은 선수여서 득점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비우고 뽑으면 괜찮은 선수. 수비적인 스탯이 잘 나오기 때문에. 윌 바튼 덴버에 남았죠. 근데 사실 지난 시즌은 좀 이름값에 비해서 별 활약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덴버에 계속 오래 있었고 또 자신의 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라운드 픽 정도면 충분히 긁어볼 만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라운드 픽 이제 이 그릭 요거트 팀은 8, 9, 10라운드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하이픽에서 초점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테런스만 이 선수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 유타와의 플레이오프에서 영웅이 됐던 선수입니다. 6차전에서 39득점을 쏟아부어서 클리퍼스에 51년 만에 서부 컨파 진출하는데 도움을 준 선수입니다.
일단 카와이 레너드가 이번 시즌 장기 결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테런스 만 선수가 주전 자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른 스탯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또 폭발력도 알고 있기 때문에 터란루 감독이 이리저리 좀 많이 밀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디앤서니 멜튼, 멤피스 9라운드 픽으로 뽑혔는데, 사실 저는 이 선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린 요거트 팀 분께서 유료 사설들을 좀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멜튼을 뽑았습니다. 일단 사실 저는 자모란트가 있기 때문에 멜튼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괜찮은 선수고 또 반등할 수 있는 선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출전 시간 대비 스탯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36분을 출전했다 그러면 16.3득점, 5.5 리바, 4.5 어시스트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는 선수다 라고 해서 뽑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선수의 관건은 이제 모란트의 백업으로 나왔을 때 몇 분을 소화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멤피스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카일 앤더슨, 또 딜런 브룩스 같이 이렇게 공을 돌릴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멜튼 선수가 초반에 자리를 못 잡으면 조금 헤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픽은 괜찮았어요. 9라운드 픽 정도면 충분히 긁어볼 만한 픽이었고, 저는 8라운드 픽으로 뽑아도 괜찮았고 7라운드 픽으로도 과감하게 질러봐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라운드는 좀 어쨌든 8라운드에서 뽑혔어도 충분히 문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뽑았다. 그리고 디빈첸조는 저도 이제 10라운드 픽 준비를 할 때 첸조를 후보군에 넣어놨었어요. 근데 저는 뽑지 않았고 여기서 198픽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잘 뽑았는데, 이 선수는 그냥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살림꾼 역할이에요. 그래서 두루두루 스탯을 잘 뽑아주긴 하는데, 어떤 딱 특정할 만한 스탯 그런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약간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한 팀에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선수이다 보니까 빛과 소금 그런 느낌이어서 가끔 보다 보면 스탯이 애매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값에 비해 조금 뭔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두루두루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홀드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망주 픽들이 좀 눈에 띄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리션 홈즈, PJ 워싱턴, 센터 픽이 조금 아쉬워서 여기는 좀 트레이드를 통해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강을 한다면 정말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스 레몬 팀, 이 팀도 꾸준히 참석해주고 있는 팀입니다. 돈치치, 발렌시너스, 존 콜린스, RJ 베럿, 힐드, 레지 잭슨, 켄드릭 런, 그리고 베르탄스, 그리핀, 타이블 이렇게 뽑았습니다. 4픽으로 돈치치를 데려갔어요. 굉장히 땡큐한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4픽으로 돈치치를 뽑는 거 진짜 부럽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 시즌에 1픽에 걸려가지고 쿤보 뽑을까 돈치치 뽑을까 하다가 쿤보를 뽑았는데 뽑고 나니까 돈치치가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치치 잘 뽑았고, 2라운드 픽 발렌슈나스도 37픽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다. 왜냐면 또 그 밑구간에서 센터 절벽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잘 피해간 것 같고요. 3라운드 콜린스를 뽑았더라고요. 콜린스도 잘 뽑았는데, 근데 콜린스의 포지션이 파워포워드와 센터이기 때문에 굳이 발렌슈나스를 뽑았어야 했나?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로 하면은 발슈 말고 좀 더 다른 좋은 스코어러를 뽑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중간 중하위 픽들이 좀 더 내실을 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니까요. 그리고 4라운드 픽으로 좀 깜짝 픽이 뽑혔는데 베럿입니다. 베럿은 사실 지난 시즌 티보드 감독의 혹사 아래 전체 출전 시간 1, 2위를 다투던 그런 신인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랜들과 함께 이번 시즌에도 또 뉴욕의 공격을 이끌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혹사를 당하면서 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도 예상 순위보다 훨씬 높게 뽑혔고 그거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베럿을 뽑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앞에 뽑혀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베럿 잘 뽑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버디일도 5라운드 픽 적당했고요. 뭐 그냥 아시다시피 3점 위주로 꽂는 선수인데 뭐 트레이드 될 수도 있다라는 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물 건너갔고 세크에 남았습니다. 네, 꾸준한 편이죠. 나름 3점 슈터 중에서는. 또 포텐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상태고 물론 최근 몇 시즌 동안 포텐이 터지지 않고 그냥 답보하는 느낌이어서 좀 아쉬웠는데 만약에 포텐이 또 터진다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3라운드 픽이나 4라운드 픽으로 내년에는. 네, 그래서 잘 뽑았고 레지 잭슨 지난 시즌 클리퍼스를 이적을 하면서 갱생을 한 선수죠. 그래서 클리퍼스에서도 여전히 잘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켄드릭 런은 이번에 레이커스를 이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레이커스는 지금 득점할 선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과연 출전을 몇 분이나 할 것인지, 그리고 출전했을 때 볼 소유를 몇 번이나 할 것인지, 볼 터치를 과연 몇 번이나 할 것인지 그것부터 일단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이 선수는 사실 좀 예측이 안 돼요. 네, 그래서 7라운드 픽은 조금 높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르탄스 사실 지난 시즌에 숨겨진 먹튀라고 하면 베르탄스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뭐 계속 다치고 복귀에서도 몸 상태가 별로였는지 스탯도 되게 구렸고 해가지고 많은 유저분들의 뒤통수를 후려 갈긴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좀 반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워싱턴에 지금 센터 자리가 좀 비어 있어서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지난 시즌 아웃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언제 돌아올지 아직 기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포드가 주전으로 나올 텐데 가포드가 풀타임 주전으로 소화해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베르탄스가 어쩌면 센터 알바를 뛰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체력이 떨어져서 스탯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뭐 그 성공률 쪽에서 그 점은 조금 염두를 해줬으면 좋겠고 블레이크 그리핀 마찬가지로 알드리지가 브루클린을 복귀를 한다. 그러면 스탯을 갈라먹게 되는 3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라고 정하고 싶고 타이불은 사실 굉장히 특이한 선수예요. 스테블락이 제가 모이드랩 하면서 스탯을 확인했었는데 가드인데 스탯을 150개 그리고 블락을 75개 이상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적혀 있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모이드랩 할 때 이 선수를 마지막으로 제가 뽑았었는데 네, 이 팀이 실제 드랩에서는 10라운드 픽으로 데려왔습니다. 전 좋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얻기 힘든 스탯들을 뽑아낼 수 있는 선수. 뭐 득점이나 자유투율이 좀 낮긴 한데 네, 그것만 해도 충분히 1인분 이상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선수는 켄드릭 런이랑 블레이크 그리핀, 그리고 잘 뽑은 선수는 루카 돈치치랑 콜린스, 베럿.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5픽. 네, 손스 팀입니다. 이 팀이 지난 시즌 최종 우승했었죠. 네, 5픽으로 걸렸습니다. 타운스, 어빙, 제일런 브라운, 캐포주, 모블리, NAW, 헌터, 기디, 패트릭 윌리엄스, 그리고 맥다니엘스. 제가 좀 모르는 선수들이 몇몇 있어요. 네, KT 사실 지난 시즌에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던 선수죠. 근데 납득할 만한 이유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많이 다쳤고 또 가정사가 좀 비극적으로 흘러가가지고 굉장히 경기 외적인 이슈가 좀 많았었고 그래서 그냥 납득은 할 만했는데 이 선수를 높게 뽑았던 팀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2라운드 36픽으로 카이 어빙을 뽑혔는데 굉장히 늦게 뽑혔어요. 이름값에 비해서. 예상 픽으로는 2라운드 초반으로 뽑혔는데 2라운드 후반에 뽑혔습니다. 지난 시즌 스탯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결장 경기도 좀 있고 또 경기 외적인 이슈, 타운스랑은 또 다른 경기 외적인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거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36픽으로 뽑은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런 브라운. 네, 제일런 브라운은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45픽으로 데려갔습니다. 잘 뽑으신 것 같고 케빈 포터 주니어도 휴스턴에서 어쩌면 1옵션으로 뛸 수도 있는 그런 선수, 포텐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들어온 신인하고 좀 경쟁을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지난 시즌 막판에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모블리
네, 5라운드 픽으로 뽑혔는데 제러드 앨런, 또 마카넨, 그리고 숨겨져 있는 케빈 러브까지 해서 이 4명의 빅맨들을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할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 신인들을 저는 눈여겨보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블리에 대한 언급은 이 정도로만 하고 NAW 이 선수는 사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선수긴 한데 지금 펠리컨스의 가드 포지션이 횡 비어 있어요. 그 그레이엄 선수가 트레이드를 통해 이적해서 주전 포가 자리를 먹을 것 같고 이 NAW 선수가 주전 자리를 먹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석가들이 이 선수를 이번 시즌에 주목해라 라고 그 평가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116픽 6라운드로 뽑혔는데 저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뭐 유망하다고 하니까 뽑으신 것 같아요. 뭐 이 선수의 실제 퍼포먼스를 네, 뭐 지난 시즌 간간히 해준 경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네, 저는 펠리컨스의 경기를 챙겨보지는 않았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네,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픽이어서 네,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안드레 헌터, 사실 애틀랜타의 지금 포워드진이 좀 되게 꽉 차 있어요. 뭐 갈리날리도 있고 또 보그단도 있고 해서 헌터도 분명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뭐 브루클린하고 약간 비슷하죠. 좀 한 포지션 갖고 시간을 나눠 먹는 그런 느낌이어서 네,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네,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스탯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팔라운드 기디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신인은 분석을 잘 안 해서 네,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패트릭 윌리엄스도 뭐 1라운드 4픽 출신의 유망주인데 지금 시카고에도 득점할 선수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아마 득점보다는 다른 스탯 쪽에 좀 초점을 두고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살림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맥다니엘스 선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베일에 쌓여진 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KT, 어빙, 브라운, 케빈 포터 주니어까지 잘 뽑았고 유망주 픽들이 좀 여러 군데 있어서 좀 판단을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픽 우로로 팀인데요. 이 팀은 지금 처음 참가해주신 것 같아요. 6픽으로 뽑혔는데 케빈 듀란트, 크리스찬 우드, 크리스 폴, 카일 라우리, 딜런 브룩스, 우브레 주니어, 플럼리, 데릭 로즈, 카멜로 앤서니, 화이트사이드가 뽑혔습니다. 후반 픽에 좀 경력자들 위주로 뽑았네요. 근데 어쨌든 보면 여기는 신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신인들을 철저히 거르고 뽑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듀란트 6픽으로 밀렸어요. 뭐 6픽 정도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픽이라고 생각하고 뭐 사람에 따라 너무 낮게 내려왔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평균 역투 53%를 찍었던 선수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건 회복 2년차 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2라운드 35픽 크리스찬 우드, 이 선수도 다치기 전까지는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올스타로도 뽑힐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후에 다쳐버리는 바람에 올스타에서 탈락이 됐었죠. 이번 시즌에는 안 다치고 잘 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크리스폴 46픽, 이 크리스폴이 생각보다 드래프트에서 늦게 뽑혔어요. 거의 전 모이드랩 본드랩 합쳐서. 그래서 3라운드 지금 초중반 픽으로 뽑혔는데 네,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크리스폴 같은 경우에도 잔부상이 좀 많고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쉬어가는 경기들이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라운드 라우리도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번에 마이애미로 이적을 했어요. 근데 마이애미에 득점할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동부에 마이애미가 있다면 서부에 레이커스가 있는 느낌? 또 동부에 브루클린도 있고요. 득점할 선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40으로 가는 팀, 40이 네, 배가 산으로 가는 팀? 40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런 팀이어서 라우리의 득점 스탯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라운드까지 밀린 것 같은데 이 선수도 나이가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도 좀 쉬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딜런 브룩스는 앞서 얘기했듯이 카일 앤더슨과 합치면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수비 스탯이 그냥 전향이어서 공격 쪽 그리고 야투율이 조금 낮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켈리 우브레도 이번에 샬럿으로 이적을 했는데 뭐 골스에 있을 때보다는 좀 더 공격 기회가 많이 늘 것 같아요. 또 라멜로 볼이 떠먹여주는 패스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우브레가
3점 슛도 3점 슛이지만 좀 인사이드를 적극 공략을 해서 뭐 확률 높은 공격을 한다면 충분히 스탯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라운드 메이슨 플럼리도 이번에 샬럿으로 이적을 했죠. 코디 젤러와 같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뛸 것 같은데, 메이슨 플럼리의 특장점은 피딩이 된다는 거. 아로포드랑 비슷하지만 아로포드와 다른 거는 자유투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대신 메이슨 플럼리는 그 어시스트로 떡더블 찍어줄 수 있는 선수여서 좀 특별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8, 9, 10 경력자들로 뽑았습니다. 데릭 로즈, 카멜로 앤서니, 화이트사이드. 로즈는 또 뉴욕에서 잔류를 해서 뭐 대충 예상하시는 스탯이 그대로 나올 것 같고, 멜로가 이번에 레이커스로 이적을 했는데 백업으로 뛰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여기도 지금 좀 사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연 득점 스탯이 얼마나 나올지 포틀랜드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화이트사이드가 고베어의 백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세상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블락 하나는 진통이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뛴다고 가정했을 때 블락 하나는 기본적으로 찍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선수도 워크 에스익이 좀 떨어져서 유타에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만약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트레이드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인을 배제한 경력자들 위주로 픽한 건 좋은데, 듀란트, 크리스폴, 카일 라우리 세 선수가 조금 부상 경력들이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만약에 연달아 좀 이탈을 했다 그러면은 잇몸으로 버텨야 되는데 잇몸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팀의 경우에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슬롯 한 자리를 좀 비우던지 해서 좀 유동성을 많이 채워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7픽 고등어 봉초밥 님입니다. 처음 저희 리그에 참가해주신 팀인데 7픽으로 제임스 하든을 뽑았습니다. 하든, 잉그램, 앤서니 에드워즈, 스튜어트, 코빙턴, 아담스, 코렌서니, 킬리안 헤이즈, 포쿠세비스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셰이크 밀튼, 포쿠세프스키? 이름이 헷갈리네요. 그리고 이 팀은 조금 컨셉이 득점 쪽으로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임스 하든, 잉그램, 앤서니 에드워즈 보면은 득점 쪽으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게 여실히 느껴지고요. 그 후에 4, 5, 6픽에서는 이제 못 뽑았던 포지션을 보강을 하면서 수비 스탯들을 많이 쌓으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디아 스튜어트, 스티븐 아담스, 그리고 코빙턴은 또 3점 3&D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3점과 스틸 이렇게 뽑았고, 또 코빙턴이 센터 포지션을 얻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후에 결국에는 센터를 한 명도 뽑지 않았죠. 그래서 코렌선이라는 스코어링 되는 포가, 그리고 어시스트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포가를 뽑았고, 킬리안 헤이즈가 사실 저는 좀 모르겠거든요. 커닝햄 때문에 굉장히 좀 플레인이 꼬인 선수인 것 같은데 디트로이트가 어떻게 교통정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쿠셉스키인가 뭔가 하는 이 선수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오클라호마 썬더의 경우에는 주전 선수들 외에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판단 유보할 거고요. 셰이크 밀튼 이 선수도 벤 시몬스라든지 주전 선수들이 없었을 때 이 선수가 백업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득점 많이 찍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10라운드 픽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팀은 컨셉이 명확한데 아이디아 스튜어트 그리고 스티븐 아담스가 생각보다 스탯이 안 나왔을 때 그때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확실히 세워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 센터 포지션이 블랙홀 구멍이 돼가지고 상대 팀들이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1, 2, 3라운드 전부 다 득점 쪽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득점 쪽 버리고 나머지 쪽을 취한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매치업인데도 역으로 질 수가 있는, 전략적으로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센터 포지션에 대한 확신을 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코빙턴과 하위 픽을 묶어서
좀 확실한 빅맨 하나를 건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1, 2, 3라운드 전부 득점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은 JH님입니다. 네, 1라운드 8순위로 엠비드, 미들턴, 머레이, 그리고 위긴스, 석스, 말릭 비슬리, 에네스 칸터, 쿠민가, 카메론 페인, 조던 풀을 뽑았습니다. 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2년차 팀이에요. 지난 시즌 처음 참가를 했었는데 굉장히 산전수전 고생을 많이 했던 팀입니다. 1년차인데 그래도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정말 꾸준히 참석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었고, 네,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1년차 팀이었는데 이렇게 2년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8픽에 걸렸는데 네, 1, 2, 3픽 다 좋습니다. 그 엠비드 파포 센터, 미들턴 스포 파포, 머레이, 포가슈가 네, 더블 포지션 위주로 많이 잘 뽑으신 것 같은데 네, 4라운드부터 조금 얘기할 게 많아요. 위긴스가 73픽, 네, 이것도 더블 포지션인데 위긴스는 클레이 탐슨이 돌아왔을 때 이거를 이제 그 공격 세팅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고, 석스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신인 픽은 제가 네, 해드릴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올랜도도 지금 포가 쪽이 너무 많거든요. 마켈 펄츠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돌아올 테고, 또 코렌서니도 지난주에 잘 뛰고 있어가지고 석스가 포가로를 볼지 슈가로를 볼지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고 싶고, 말릭 비즐리 잘 뽑았어요. 사실 이 선수도 저평가된 선수거든요. 지난 시즌 이제 그 좀 안 좋은 사건으로 연루가 돼가지고 시즌 막판에 이탈을 했었는데 그것만 제외하면 이 선수가 덴버에서 백업으로 뛰던 선수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줬던 선수였기 때문에 미네소타에서도 굉장히 좀 고춧가루 같은 느낌으로 팍팍 뿌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앤트맨이 너무 커버리면 말릭 비즐리는 이제 세컨 유닛으로 완전히 빠져가지고 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출전 시간이 좀 줄겠죠. 에네스 칸터도 보스턴으로 다시 돌아가서 호퍼드와 같이 뛰는데 호퍼드랑 전혀 다른 유형의 센터이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 달릴 것 같아요. 출전 시간은 20분 내외로 제한된다면 떡떡 찍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쿠민가도 제가 신인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론 페인이 피닉스에서 백업으로 뛰고 있는데 문제는 엘프레드 페이튼이 베테랑 미니멈을 받고 피닉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겹쳐요. 그래서 트레이닝 캠프 15경기 동안 주전 아니고 백업 경쟁을 해야 되는데 백업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드랍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던 풀, 네, 골든스테이트에서 백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커리, 위긴스, 그리고 또 클탐이 돌아왔을 때 이 선수가 과연 뛸 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10라운드 픽은 뭐 가볍게 드랍하시면 되니까 9라운드 10라운드 픽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신인 픽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분석을 좀 못 드렸는데 어쨌든 1, 2, 3라운드 픽이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잘 갖춰진 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6, 7라운드 픽도 저평가된 선수들이 뽑혔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고요. 신인들이 어떻게 터져주느냐에 따라 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터 이즈 커밍, 네, 이 팀도 정말 꾸준히 참석해주는 팀 중에 한 팀입니다. 9픽이 걸렸는데 트레이 영, 데빈 부커, JJJ, 그리고 켈든 존슨, 부쉐이, 게리 트렌트 주니어, 타일러 1호, 바비 포티스, 센군, 올라디포를 뽑았습니다. 올라디포가 10라운드에 뽑히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트레이 영, 데빈 부커, 네, 굉장히 폭발력 있는 라인업을 가져갔어요. 일단 그리고 3라운드 픽으로 제런 잭슨 주니어를 뽑았는데 물론 뭐 그 발렌슈나스가 떠나고 아담스가 들어옴으로써 이 선수한테 공격적인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멤피스의 의중인 것 같은데 이 선수의 문제점이 뭐냐면 유리몸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 결정한 경기가 꽤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뽑기 굉장히 꺼려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선수 잘못 뽑았다가 또 결정해서 IR에 박혀있으면 손해보니까. 네, 그런데 이번 시즌은 조금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스티븐 아담스가 제런 잭슨 주니어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몸빵 역할을 많이 해준다면 이 선수가 득점 쪽에 좀 치중을 한다면 그 자모란트의 득점 부담을 좀 많이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 포지션이 아니고 파포 포지션으로 뛴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9픽으로는 조금 저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결과가 말해주겠죠. 그리고 켈든 존슨, 이 선수도 높게 뽑혔어요. 물론
지난 시즌에 브레이크아웃을 해서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4라운드 픽으로 뽑힐지는 사실 예상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대표팀도 갔다 왔으니까 좀 더 스텝업 했을 거라는 기대하에 뽑으신 것 같고요. 부시에이는 예상 픽은 굉장히 높게 쳐줬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뽑았죠. 그래서 5라운드 픽까지 쭉쭉 밀렸는데 이 선수도 사실 출전 시간 제한이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서 스탯이 조금 애매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신다면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트렌트 주니어도 토론토 선수인데 네, 포틀랜드에서 열심히 잘 쌓아온 실력을 토론토에서 잘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라운드 픽으로 뽑힌 것 같고 7라운드 픽 타일러 히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지난 시즌에는 좀 부진했었죠. 뭐 못 만들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마이애미도 지금 득점할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선수가 과연 공잡을 횟수가 얼마나 있을지 그것부터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라운드까지 밀린 것 같은데 네, 뭐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몸을 잘 추스려서 관리를 했겠죠. 네, 그래서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비 포티스도 8라운드 픽으로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틸 픽이 될 수도 있죠. 센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수비형 빅맨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휴스턴? 네, 휴스턴이면 뭐 기회의 땅이니까요. 네, 수비형 빅맨인지 아닌지도 지금 헷갈릴 정도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이면 스탯을 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초반 말고 중반부터. 네, 그리고 올라디포는 IR 일단 넣어놓고 시작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이애미도 지금 뭐 득점할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선수 과연 언제 회복시킬지 지금 좀 업데이트된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그리고 미키마우스 팀입니다. 네, 데미안 릴러드, 미첼, 마이클 포터 주니어, 고든 헤이워드, 그레이엄, 마일스 브리지스, 페이버스, 잉글스, 이바카, 로비 이렇게 뽑았는데 센터 포지션이 다 후반 픽으로 다 몰려있죠. 그래서 득점 쪽을 일단 확실히 잡아두고 가겠다라는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픽으로 릴라드를 뽑았고 그 다음 미첼, 마포주가 생각보다 좀 늦게 뽑혔어요. 지난 시즌에 스탯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게 이게 좀 무서운 게 난사를 심하게 했는데도 시즌 야투율이 50%를 넘었기 때문에 저는 뭐 50픽 좀 늦게 뽑혔다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고든 헤이워드도 사실 유리몬만 아니었으면 3라운드랑 4라운드 픽이 그러니까 헤이워드가 3라운드 픽으로 뽑혔어도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4라운드까지 밀린 거는 어느 정도 유리몸인 걸 감안을 하고 뽑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레이엄 90픽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시스트를 채우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일스 브리지스 6라운드 픽으로 뽑았는데 이 선수가 센터 포지션까지 차는 건 좀 무리였겠죠. 네, 이제 좀 애매한 선수인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특장점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선수여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끔 떡떡도 찍고 가끔 3점 터지는 날도 있고 뭐 득점이 터지는 날도 있긴 한데 이게 좀 들쭉날쭉해가지고 좀 예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선수인 것 같고 데릭 베이버스 이번에 썬더로 이적을 했죠. 근데 썬더에 확실한 센터가 없기 때문에 팝4 센터로 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수도 그렇게 막 스탯을 잡아먹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최대한 팀 승리에 도움을 주는 그런 수비 요정 같은 느낌이어서 이 선수가 과연 스탯 욕심이 있을지 없을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지난 시즌에 유타에서 너무 못 뛰었기 때문에 좀 약간 울분이 있을 것 같아요. NBA 출전에 대한. 그래서 네, 좀 희망 회로로 돌려보자면 지난 시즌에 대한 울분이 있었기 때문에 OKC에서 마음껏 스탯을 뽑지 않을까 그런 희망 회로로 한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잉글스는 예상 스탯이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좀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지난 시즌 굉장히 잘했거든요. 제가 잉글스를 뽑아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었어요. 3점 줬고 득점도 뭐 한 평균 10점 정도 찍어주고 어시스트 ATO가 좋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굉장히 저비용 고효율의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8라운드 픽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리스크 없는 픽이라고 생각하고 이바카는 제가 지난 시즌에 그 롯데쉐리 리그에서 잉글스랑 이바카를 맞바꿨는데 이바카가 저희 팀으로 오자마자 거의 들어놓는 바람에 허리 디스크로 누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결국 프로 때까지 못 돌아왔어요. 결국 그렇게 시즌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 허리 디스크를 앓았던 선수는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물론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첫 시즌을 날려먹었지만 이 선수는 굉장히 젊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의 문제도 젊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바카는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죠. 또 NBA 경력이 꽤 있는 선수고 이제 노장 축에 들어선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과연 클리퍼스에서 몇 분 정도 소화할 수 있을지, 이제 주바치한테 모든 걸 넘겨줘야 할 땐지 기로에 서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잘 부활을 한다면 또 평균 블럭 1개 이상 찍어주고 3점슛도 1.3개 이상 찍어줄 수 있는 선수로 부활했으면 좋겠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바카 선수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9라운드 픽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픽으로 아이지아 로비를 뽑았습니다. 로비도 지난 시즌 후반에 OKC가 이제 한참 무한 탱킹을 할 때 종종 나왔던 선수였는데 저도 그래서 로티쉐리에서 꽤 오래 들고 있었던 선수였어요. 근데 웃긴 게 제가 기대를 하면 스탯이 안 나오고 기대를 안 하고 드랍을 해버리면 잘 나오고 그런 좀 청개구리 같은 스탯을 뽑아주는 바람에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열을 많이 받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니 쟤는 왜 내가 데려오면 개판을 치고 막 턴오버 6개를 찍어버리진 않나. 그래서 버리면 또 더블 찍어주고 그래서 굉장히 좀 짜증났던 선수 때 포텐이 있는 선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또 3점슛도 조금 있고 리바운드도 괜찮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들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6, 7라운드에 조금 애매한 픽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드를 할 거라면 이제 4라운드 때부터 잘 조합을 해서 좀 확실한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1, 2, 3라운드 픽은 확실하거든요. 네, 확실하게 어떤 거를 딱 데려가겠다라는 컨셉이 확실하게 잡혔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그 카드들을 갖고 잘 굴려 조합을 해서 트레이드 카드로 쓰든 아니면 밑에 하위 라운드 선수들을 이제 FA로 그 잘 영입을 할 것인지 그걸 잘 정해서 활용하면은 기본적인 성적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는 내일 또 다시 녹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